시라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는 록산을 만나러 가는데 록산은 거대하고 괴상한 코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이때 상처받은 시라노가 부르는 넘버가 나 홀로입니다. 왜 씨는 내게만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뮤지컬을 가지고 돌아온 뮤 알림 코너입니다. 오늘은 현재 공연 중인 핫한 뮤지컬이죠. 바로 뮤지컬 시라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라노 하면 뭔가 그 큰 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도요. 시라노는 어떤 작품이에요? 뮤지컬 시라노는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드온이 음악을, 작사 작곡가이자 극작가인 레슬리 브리커스가 대본을 맡아서 2009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시라노는 2009년 5월 도쿄에 있는 니세이 극장에서 초연을 올린 후 2017년에 한국의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을 올려서 현재 4년을 진행 중인 뮤지컬이에요. 시라노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에드몽 로스탕이 1897년에 쓴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요. 이 희곡의 주인공 역시 에르킬 사비니엥 드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라노는 희극 골탕 먹은 현악자와 비극 아그리핀의 죽음 등을 쓴 시인이었고 검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재미있는 점은 뮤지컬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주 큰 코 있잖아요. 실제로 시라노는 평생 동안 자신의 큰 코를 콤플렉스로 생각했다고 해요. 작품이 실제 시라노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았네요. 또 뮤지컬 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7세기는 폭압과 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전 유럽에서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고 프랑스 역시 국가의 이익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뮤지컬을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작품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뮤지컬 시라노는 극중 파리의 한 극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형편없는 연기 실력을 가진 배우들과 극의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라노는 공연 도중 공연을 중단시키고 스스로 무대에 올라 무대에서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검술로 관객들을 사로잡아요. 극장 사건 이후에 시라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지성을 모두 갖춘 여성인 록산의 하인에게 록산이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을 느껴요. 사실 시라노는 검술과 시를 쓰는 능력이 뛰어난 그 시대의 능력남이었지만 거대하고 괴상한 코 때문에 오랫동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록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었어요. 시라노가 록산과 만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같은 용병의 대원인 르브레와 라그노는 라그노의 빵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셋은 빵집으로 향합니다. 빵집은 시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는데요. 시라노는 그곳에서 귀족을 욕하는 시를 게재한 시인들을 협박하는 병사들이 찾아왔고 100명의 병사를 데려와서 시인들을 죽이겠다는 경고장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협박에 시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나오는 넘버가 그를 데려라. 도망가겠다는 시인들에게 시라노는 용기를 주고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데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편견과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겠다는 시라노의 의지가 잘 보이는 넘버예요. 이후 시라노는 록산을 만나러 가는데 록산은 시라노의 마음도 모르고 시라노와 같은 용병대에 자원할 병사인 크리스티앙에게 첫눈에 반했다면서 크리스티앙과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시라노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둘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후 시라노는 가스콘 용병대에 합류한 크리스티앙을 만나게 되는데요. 크리스티앙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재주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런 크리스티앙 대신 시라노는 자신이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렇게 시라노는 크리스티앙인 척하면서 편지를 써주고 그 편지로 인해서 록산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 후 크리스티앙이 록산의 집 발코니로 록산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때도 시라노는 발코니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크리스티앙의 사랑 고백을 도와줍니다. 록산은 크리스티앙의 아름다운 고백에 깊이 감동해서 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넘버가 마침내 사랑이입니다. 이제서야 깨어난 내 소중한 사랑 이 넘버에서 록산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찾았다고 노래해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을 전한 건 시라노인데 시라노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연애했나요? 둘의 사랑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록산은 드기슈라는 백작에게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드기슈는 록산이 받아주지 않자 어떻게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써서 강제로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과 록사는 시라노의 도움으로 빠르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드기슈 백작과의 결혼을 막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드기슈 백작은 시라노와 크리스티앙을 강제로 전쟁터에 보내버려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록사는 시라노에게 크리스티앙을 꼭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부탁에 시라노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상처받은 시라노가 부르는 넘버가 나홀로 왜 신은 내게만 언제나 지독한 이 장면은 시라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 하는 외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상처받은 시라노의 슬픔과 록산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잘 보이는 그런 넘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시라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도 시라노는 계속해서 대신에 편지를 써주면서 둘의 사랑을 지켜주게 되는데 록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크리스티앙의 내면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결국 록사는 크리스티앙을 보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찾아오고 크리스티앙은 시라노가 록산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고 시라노 역시 록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요. 또 록산이 사랑한 건 자신이 아닌 편지 속 시라노임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티앙은 시라노에게 가서 록산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라노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던 중 크리스티앙이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티앙이 죽은 후에도 시라노는 록산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라노는 둘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후에 록사는 크리스티앙을 잃은 슬픔에 수녀원에 들어가고 시라노는 무려 15년간 매주 록산을 찾아가서 말동무를 해주면서 친구로서 곁을 지켜요. 그리고 크리스티앙의 추모일 날 드기슈와 라그노는 수녀원으로 록산을 찾아가요. 드기슈는 록산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라그노는 여전히 귀족들의 대항에 적을 만들어가는 시라노를 걱정하지만 록사는 시라노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드기슈와 라그노가 떠난 뒤 록사는 시라노를 떠올리는데 이때 시라노를 떠올리면서 부르는 넘버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록사는 시라노에 대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유롭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록산이 시라노의 마음을 좀 얼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라노는 적들의 암살 시도로 인해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마지막으로 록산을 찾아가요. 대화를 나누던 중 시라노는 록산에게 크리스티앙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어둠 속에서도 편지를 능숙하게 읽는 시라노를 보고 록산은 크리스티앙의 편지들이 사실은 시라노가 쓴 것이었음을 알아차려요. 록산은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시라노는 끝까지 자신이 편지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록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그녀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뮤지컬 시라노를 알아보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궁금했거나 알고 싶은 뮤지컬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뮤지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